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모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6년 5월 7일 공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국 드라마 레전드의 비밀 작전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6부작 시리즈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작품의 제목을 보고 제목이 뭔가 좀 가볍게 느껴져서 겟스마트나 스파이 같은 코믹, 첩보, 액션 장르를 상상했거든요. 막상 보니까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아주 어둡고 무겁고 심각한 내용의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국판 나르코스 플러스 무간도, 거기에 아르고 느낌도 좀 나고요. 물론 나르코스, 무간도, 아르고와 동급으로 재미있는 건 아닌데 완성도나 재미 면에서 그 작품들에 거의 근접하는 상당히 훌륭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실화를 바탕으로 했지만 나르코스나 아르고처럼 실제 사건과 인물이 거의 그대로 등장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영국의 세관 직원들이 마약 조직을 상대로 잠입 임무를 수행했던 여러가지 기록과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 많은 상황들을 재구성을 해가지고 드라마 한 편의 새로운 시나리오로 완성을 한 느낌입니다. 등장인물들도 실제 인물을 모티브로 해서 창작된 캐릭터들인 것 같습니다. 잠입 임무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실제와 달라진 설정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작품의 제목인 레전드의 비밀 작전, 영어 원제는 레전드들이라고 지각할 수 있겠죠. 레전드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의미가 아니라 잠입 임무를 수행할 때 만들어내는 위장 신분입니다. 단순한 위장 신분이 아니라 거의 새로운 자아. 사실 이런 언더커버 수사 소재의 작품들은 굉장히 많지만 들키지 않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자신의 새로운 자아를 완벽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완벽하게 새로운 내가 되어라. 그런 걸 이만큼 강조하는 언더커버 수사물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심지어 이게 실화이기 때문에 위장 신분으로 범죄자들을 속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른 작품들과 비교해서 이 작품에서 특히 그 어려움이 실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언더커버 수사물로서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면 주인공들이 평범한 세관 공무원들이라는 거. 물론 세관에도 수사부서가 있어가지고 경찰 비슷한 업무들도 있긴 하지만 경찰이나 일반적인 수사기관에 속한 주인공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작품이 1990년이 배경이거든요. 지금은 아마 영국도 달라졌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때 당시에 영국의 마약이 들끓기 시작하는 초기 시점이었나봐요. 그래서 갑자기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처를 해야 하는데, 마약이 해외에서 들어오니까 이거는 세관 업무다. 세관에서 마약이 못 들어오게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때 대처 총리가 끝물 레임덕이던 시절,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다. 한 방의 역전타로 지지율을 다시 올리겠다. 마약을 때려잡아서. 그래서 장관한테 마약 문제 해결해. 그러니까 장관이 세관 수사국장한테 해결해. 그래서 국장이 1년 내로 해결하겠습니다. 예산 지원과 세관 외 전문가 섭외 권한도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하죠. 그러니까 장관이 지금 총리 끝물인데 1년씩이나 걸리면 안 돼. 6개월. 그리고 추가 예산, 외부 전문가 지원 없음. 그 대신 작전 재량권은 주겠다. 이렇게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작전이 진행되는 겁니다. 일단 세관에서 이런 업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베테랑 직원 돈 클라크를 작전 총괄로 임명하고요. 세관 공무원이 2만 명 정도인데 이 중에서 모집을 하는 거죠. 무슨 업무인지도 안 알려줘. 그냥 당신의 능력을 더 발휘해 보세요. 이런 공고문만 게시판에 붙여넣은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해서 많은 세관 공무원들이 지원하죠. 그런데 당연히 물어보게 되는 것들, 추가 수당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그러니까 뭐라고 답하냐면 방금 질문한 사람 다 나가세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필요한 것은 적성, 그리고 사명감. 사명감은 그렇다 쳐도 역시 적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그렇테지만 특히 이런 종류의 일은 적성에 안 맞으면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부분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 다른 언더커버 장르의 작품들과 비교해서 이 작품이 특히 흥미롭게 느껴졌던 지점이고요. 아무튼 지원자들로 3주간 훈련 과정을 진행하는데 당연히 이 훈련 과정 중간에도 줄줄이 돌려보냅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인물은 4명, 가이, 에린, 베일리, 케이트, 거기에 작전 총괄 돈까지 5명이서 영국 최대 마약 조직 2개를 소탕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돈을 제외한 4명은 훈련 기간도 고작 3주, 거의 일반인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 이런 임무를 맡게 된 거예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극단적으로 짧은 훈련 기간, 거기에 지원과 시간도 턱없이 부족. 그렇게 압도적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이 일을 해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작품이 임무에 나선 사람들의 사명감과 희생
희생정신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설마 아무 보상이 없지는 않았겠죠.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인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았더라도 이들의 목숨을 건 영웅적인 활약이 퇴색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드라마는 그런 보상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보여주지 않고 얼버무리는 느낌이더라고요. 마지막에 승진 어쩌고 하는 언급이 나오긴 했는데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 뭔가 보상은 분명 있었을 것이다. 그건 당연한 거다. 보상을 받았다고 이들의 활약이 퇴색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고요. 아무튼 4명이서 2개 조직을 나눠서 담당하게 되는 거죠. 영국 최대의 마약 조직 2개가 하나는 런던, 하나는 리버풀에 있거든요. 런던에서는 터키인 거주구역, 영국으로 들어오는 헤로인의 대부분이 파키스탄과 아프간 국경 지대에서 만들어지는데 그게 육로를 통해 터키로 보내지고 이스탄불에서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런던의 터키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런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다. 가이가 단독 임무를 맡아가지고 터키 조직에 잠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일리와 케이트가 2인 팀으로 리버풀 조직을 맡게 되고요. 그리고 에린은 본부에 남아가지고 여러가지 지원 업무를 합니다. 이 에린이라는 캐릭터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서류 업무의 천재인 거야. 여러가지 공공 서류들을 보고 그 안에서 범죄의 흔적을 찾아내는데 천재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인물이 본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가이, 베일리, 케이트가 현장을 뛰게 되죠. 조력자들도 있습니다. 세관 수사국장이 가이한테 밀로나스라는 인물을 소개해 주거든요. 밀로나스가 런던의 터키 공동체와 인맥이 있어가지고 밀로나스의 도움으로 가이가 잠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물론 당연히 의심도 받죠. 여러가지 위기 상황들을 겪는데 가이와 밀로나스가 함께 기지를 발휘해서 그런 상황들을 극복해 갑니다. 그리고 리버풀 쪽은 세관 직원이 또 한 명 합류해요. 리버풀에서 일하던 세관 직원인데 런던에서 파견온 2명의 새로운 직원인 베일리와 케이트가 헤로인 소탕 비밀 작전을 하는 사람들이란 걸 눈치를 챈 거죠. 제가 앞에서 보상이나 적성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역시 이 작품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건 사명감입니다. 특히 헤로인 때문에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평범한 시민들 사이에도 아주 팽배해져 있는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보여주더라고요. 중간에 시민들이 헤로인 물러가라 시위도 하고 그런 시위 때문에 마약 조직이 궁지에 몰리는 그런 상황도 그려지고요. 리버풀에서 새로 합류한 쇼니라는 세관 직원, 내 고향은 리버풀이고 지금 리버풀이 헤로인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 나도 헤로인을 소탕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 그래서 리버풀에서는 베일리와 케이트가 아니라 쇼니 잠입 임무를 하게 되거든요. 쇼니 주인공들보다는 등장 비중이 좀 떨어지는 캐릭터인데도 터키 조직에 잠입한 가이에 이어서 2번째로 위험한 상황에 많이 몰리는 캐릭터고요. 물론 베일리와 케이트도 위장 신분들로 활동하는 장면들이 있기는 해요. 특히 케이트는 리버풀 조직 리더한테 접근할 때 위장 신분을 쓰거나 리버풀 조직 리더와 커넥션이 있는 부패 경찰을 알아내는 활약을 하고요. 베일리는 리버풀 조직의 내부자와 협력하게 되는데 리버풀 조직의 리더가 카터라는 인물이고 에디라는 인물이 2인자격으로 활동하거든요. 런던의 터키 조직은 하칸이라는 보스를 중심으로 서열체계가 완성되어 있는데 리버풀 조직은 좀 달라요. 각각의 포지션이 위계화된 게 아니고 동업자 느낌으로 협력하는 식이더라고요. 그래도 카터가 제일 영향력이 있는 역할이니까 리더처럼 행동하지만 다른 조직원들과 알력이 있거나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그런데 에디는 카터의 오른팔격으로 충실하게 협력을 하는 인물. 그런데 에디의 아들이 헤로인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에디가 카터를 배신하게 되는 거죠. 내부자로서 베일리에게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역할. 이렇게 각각의 조력자들까지 있는 상황에서 작전이 진행되는데 주인공들의 작전 진행과 별개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지고 여기저기 시위도 벌어지고 현장에서 단속도 강화되어서 마약 조직이 기존의 방식대로 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큰 변화가 발생하는데 리버풀 조직과 런던의 터키 공동체 조직이 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2개의 팀이 나눠서 하는 작전이었는데 하나의 작전으로 통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도 리버풀 담당인 베일리와 케이트는 런던 담당인 가이한테 쇼니나 에디 같은 자기들 조력자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아요. 서로 모든 걸 공유하면서 함께 작전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각자 따로 진행하면서 필요한 상황에서만 협력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중간에 쇼니 잠입 요원이었다는 게 발각이 되어가지고 가족들까지 다 죽을 상황이 되는데 그 전에 쇼니 활약을 해가지고 리버풀 조직 본거지의 입구 비밀번호를 알아냈거든요. 그래서 베일리가 비밀번호 열고 들어가서 안에 도청기를 설치한 거죠.
그 도청기로 들어가지고 존이 들통났고 죽이러 올 거라는 사실을 알아내서 급히 숀과 가족들을 대피시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지고요. 그리고 가이가 진행하는 작전은 기존의 이스탄불 루트가 효율이 좀 안 좋았던 거예요. 대량으로 마약을 들여오기는 불편한 경로다. 그래서 가이가 새로운 경로를 토끼 조직의 리더 하칸에게 제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기관이 오히려 마약 유통에 협력하는 주인공들이 가진 재량권을 가지고 더 마약을 수월하게 들여올 수 있는 새로운 루트를 만들어서 그거로 하칸을 유혹을 하는 건데요. 당연히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심 상황과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그 위기 상황을 기지로 극복하면서 전개가 됩니다. 이게 되게 아슬아슬한 상황인 게 까딱 잘못되어 버리면 마약을 소탕하기는커녕 오히려 대량의 마약이 영국으로 들어오는데 협력을 해버린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처의 정치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장관은 기다려도 성과가 안 나오니까 작전을 엎으려고까지 하는 거야.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 라면서 버티고는 있는데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요. 아무튼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알고 보니 에디가 배신한 걸 카터가 진작 눈치채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카터가 부하 2명을 보내서 에디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부하 2명이 전문 히트맨이 아니라서 에디가 어찌어찌 목숨은 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 나오는 마약 조직들은 남미의 마약 카르텔이 등장하는 헐리우드 작품들과는 느낌이 많이 달라요. 리들리 스콧의 카운슬러 이런 영화들 보면 진짜 살벌하잖아요. 표적이 되면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죽음이 덮치게 된다는 그 공포.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는 마약 조직원들이 그렇게 프로페셔널한 느낌은 아니다. 들통이 났는데도 숀과 에디 둘 다 안 죽었단 말이죠. 그 둘뿐 아니고 우리 편 중에서 아무도 안 죽습니다. 마지막에 자막으로도 작전 중에 사망한 세관 공무원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 자막이 안 나와서 실제로 이 마약 소탄 작전에 참여했던 세관 공무원 중에서 죽은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배신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하칸이 모든 정보가 샜구나 라고 판단을 내리고 가이가 짜놓은 루트로 진행하는 걸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가이가 짠 계획은 나가리 되면서 장관도 작전 종료를 선언하게 되거든요. 지금 들여오려는 헤로인이 2톤인데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베일리와 케이트가 카터의 엄마를 감시하면서 카터가 어떤 방법으로 마약을 들여오려는 건지 알게 되거든요. 영국에서 독일로 버스 관광? 그런 걸 가기도 하나 봐요. 버스를 배에 실어가지고 영국에서 출발한 버스가 독일로 갑니다. 터키에서 독일로 마약을 옮긴 후 버스를 통해 영국으로 들여오려는 거구나. 그걸 파악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본부에만 있었던 에린이 유일하게 독일어를 할 줄 알아서 지원이 다 끊긴 상황이니까 자기들끼리 가능한 역할 다 해야 하는 거예요. 에린이 독일로 가서 영어 할 줄 아는 독일인인 척하면서 독일 경찰과 협력해 마약이 버스로 건네지는 상황을 저지하거든요. 그래서 카터의 버스 계획은 실패. 그 후 가이가 하칸에게 가서 나한테 다시 기회를 달라. 카터의 계획이 실패했으니 마약을 옮길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래서 가이한테 마약을 맡기게 되는데요. 그런데 역시 지원이 없으니까 유일하게 배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돈이야. 돈, 가이, 케이트, 베일리 4명이서 배 타고 마약을 싣고 오죠. 그런데 항구랑 교신도 못하니까 에린이 대신 위치와 날씨 정보를 알려주거든요. 하필 날씨가 악천 후 뭔가 사고가 났는지 배가 물에 잠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연락 두절. 엄청 걱정하고 있는데 구명보트에 마약까지 다 싣고 4명 모두 무사했습니다. 이제 마약을 배내 싣고 런던으로 하칸과 카터를 만나러 가죠. 이 현장에서 조직원들과 마약까지 싸그리 다 확보하는 계획인 거예요. 물론 마지막 위기 상황으로 이놈들이 마약을 넘겨받은 후 가이와 밀로나스까지 다 제거하려고 하거든요. 그 직전에 경찰이 덮쳐가지고 가이와 밀로나스는 살아남고 조직원들 다 체포되는데 하칸은 어떻게 빠져나가서 일반 가정집에 숨게 되지만 알고 보니 그 집에도 마약으로 죽은 사람이 있었던 거야.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하칸이 체포되죠. 이 드라마가 에피소드마다 부제가 있는데요. 마지막 6화의 제목이 죽지 않는 레전드예요. 작중에서 레전드는 죽지 않는다 라는 대사가 나오거든요. 이 대사는 중의적인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작품 안에서는 좀 안 좋은 의미로 레전드라는 가짜 신분을 만들어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 그 레전드라는 신분 혹은 자아가 죽지 않고 평생을 간다는 거야. 그래서 주인공 가이가 일상으로 복귀한 후에도 밖에서 누군가가 감시하는 것 같은 불안한 신경을 느끼는 모습이 그려지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좋은 의미로 귀결되는 대사인 것 같아요. 마지막 에피소드가 끝나고 자막으로 전 세계에서 마약과 싸우는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과 직업들이 있지만 90년대 영국에서 마약과 싸운 세관 공무원들의 활약은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이 작품을 통해 처음으로 그들의 활약을 알린다.
그런 자막이 나옵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임했던 그 위험한 임무들이 결국은 세상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는 의미로 죽지 않는 레전드라는 부제가 마지막 에피소드에 붙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고 좋은 작품이네요. 이런 비슷한 소재와 내용의 작품들이 많았지만 거의 일반인에 가까운 세관 공무원들이 훈련도 지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명감으로 목숨을 건 작전을 수행하는 내용이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보신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추천하는 작품이니까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네요. 드라마 레전드의 비밀 작전의 리뷰를 해보았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